정유정도 처음엔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했고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은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먹었어요. 미리 장소를 찾고 흉기를 준비해 놓고도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49명을 분석한 결과 과거엔 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 최근엔 최은종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심신미약 주장이 안 먹히자 전략적으로 다른 핑계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조혜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015년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시화호에 버렸던 김하일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왜 그런 범행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심신미약 주장이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1명 중 심신미약 주장은 9명, 43%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직원을 살해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이 심신미약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사건 2달 만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법을 바꿔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심신미약 주장은 크게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28명 중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흉악범은 4명, 14%에 그칩니다. 그런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판례나 선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고인들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대신 계획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전 남편 살인범 고유정,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도 그랬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21명 중 14명, 67%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28명 중에 16명입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6명을 빼면 계획 범행을 부인하는 비중이 73%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강도 연쇄살인범 권재찬에게 1심은 계획살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우발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계획범행 아닙니까? 이 계획성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판단 없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자발찌 강도살인범 강윤성도 1심은 계획범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우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리 계획했는지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겁니다. 심신미약도 여전히 형을 낮추는 수단입니다. 신림동 무차별 흉기살인범 조선은 피해망상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 전력을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25년 전 판례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범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도 있지만 역시 최종 판단은 법관 몫입니다. 반성문도 도마에 오릅니다.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 1심은 진심이 아닌 감형수단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으로 낮추면서 위선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지한 반성이란 추상적인 기준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기준들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형량에 반영하는 이런 모호한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흉악범의 판결 때마다 나오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